유튜브 노험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위 방문각에서 한국사 수업하는 노범석입니다. 공무원 생활이 정말 어떤지, 그리고 공무원이 또 월급은 어떻게 받는지, 근무 환경은 어떤지, 오늘 제가 정말 특별히 그 현직 공무원들을 모셨습니다. 토크쇼를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까지 모두 다섯입니다. 세무직에서 간단히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은 다루는 세목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담당하는 건 국세공무원이고요. 그리고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담당하면 지방세 공무원입니다. 저는 이제 국가직으로 지금 국세공무원에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가직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세무서에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담당하는 부가가치세과, 그리고 소득세 신고 담당 소득세과,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세목별로 재산세과가 있습니다. 또 법인에 대한 세금을 담당하는 법인세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세목을 다 다룰 수 있는 세무조사과가 있습니다. 이제 조사과에 가시면 실제로 이제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세무조사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언론에서 가끔 보는 누가 뭐 돈 안 내서 추징당한다, 계속 체납하거나 그런 사람들. 예, 실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들은 다 조사를 받아서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 그런 큰 조사 같은 경우는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서 하진 않습니다. 예, 지방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에서 조사국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요. 조사국에서는 실제로 큰 단위에 대한 세금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뉴스에 많이 나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거기 만날 일은 없네. 과마다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순환 근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어 같은 경우는 보통 4년 정도 이렇게 1년마다 다른 과를 돌 수가 있는데요. 다른 직렬도 다 그렇게 순환되는 거 아니에요? 출입국관리직도 그렇지 않나요? 소속청이 바뀌긴 하는데 아예 1년으로 정해놓고 그렇지 이렇게 않고. 하진 않아요. 본청 빼고는 보통 이제 많이 근무하시는 학교는 최대 3년까지 있을 수 있고요. 기본 2년 있습니다. 공채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보 기간을 채우면 되는데 특채 같은 경우에는 5년인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를 보통 3개월 정도 받는데 그때 저희는 공부를 엄청 시키기도 하고 연수 때도 잘해야 돼요. 네, 시험도 2주마다 봅니다. 연수는 세다 그랬어. 네, 따라서 세법이나 회계를 많이 하시고 아시는 분들이 유리하고 또 좋은 곳으로 더 발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곧 없어질 거예요. 출입국관리직 하면은 사실 저도 그랬고 공항에서 있는 사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크게 나누면 이제 공항과 비공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항에 계신 분들은 출입국 업무 중에 하나인 심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여권 입국할 때 찍고 그렇죠. 우리 여행 갈 때 만나는 사람. 인원은 공항이 많은데 사실 저희 업무의 오히려 핵심은 비공항 사무소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체류 관리과라고 해서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만 체류를 시켜줘요. 유학생 비자면 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뭐 투자자면 투자를 제대로 했는지, 배우자라면 정말 결혼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이제 자격을 변경해주거나 기간을 연장해주는 체류 관리과가 있고 조사과는 단속이죠. 흔히 말하는 그 불체자 단속. 네, 불체자 단속도 저희 쪽에서 하고요. 우리 영화에서 보던 거. 네, 그렇죠. 그렇죠. 별로 좋게 나오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사범 처리한 사범과,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만 들어가는 보호소가 있거든요. 또 난민과도 저희 쪽에 있고요. 이 사람이 난민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 심사하고. 거의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업무를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카톡에서도 이렇게 보면 정말 유일하게 이렇게 제복을 입고 있어. 항상 제복이 잘 어울리긴 해. 잘 어울리긴 한데 보니까 이 제복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공무원들. 근데 보면 출입국관리직이 제복을 입고, 그 교정직도 입지 않아? 제복? 제복 입지.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직 그러면 무조건 공항과 항구에만 있는 줄 아는데 보니까 이렇게 내륙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그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일을 하니까 뭐 큰 도시랑 이런 데는 당연히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직은 국가직이랑 지방직이 있는데 국가직은 제가 시험 볼 때 890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아, 맞아. 그거 너무 심해. 인원 조금 뽑아서 그래, 인원 조금. 한 자릿수로 뽑아서 당연히 떨어졌고요. 제가 이제 근무하는 경기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본청, 경기도는 2개 있고요. 각 지역 시군마다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그리고는 대부분 이제 아시는 학교, 그리고 단설 유치원이 있어요. 큰 이제 유치원만 있는. 그리고 직속기관 이제 일부 몇 개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정말 교육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일을 저 포함해서 선생님들의 이제 교직원 급여, 급여.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물건을 사기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맞아요. 모든 일상적인 지출, 이제 예산 관리를 하죠. 그런 일을 계속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회계 관련된 업무가 일단 좀 많이 있겠네. 그렇죠? 모르고 들어왔는데 계속 회계만. 야근도 잘 안 하는데 교행직은 퇴근 시간도 좀 빠르잖아요. 보통 직렬보다 확실히 빠르잖아요. 이제 학교에 근무하시면 학교 선생님들이랑 근무 시간이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른 데는 보통 9시, 6시잖아요. 지원청도 그렇고. 제가 근무한 학교 기준으로 8시 40분 출근, 4시 40분 퇴근입니다. 야, 4시 40분. 근데 여기는 집도 가까워. 그러니까 집도 가까워서 퇴근하고 들어가면 집에 가서 침대에 누우면 5시고요.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교행직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교정직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의 이제 교정본부 소속으로 있는 공무원이고요. 임용이 되시면 대부분 보안과로 아마 보직을 받으실 거예요. 보안과 같은 경우에는 야근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고요. 보안과에도 이제 1근부, 야근부 이렇게 정확히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야근부로 많이 가서 일을 하실 거고요. 야근부는 이제 사부제라고 해서 주, 야, 비, 윤 이 순서로 이제 순환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낮에 근무하고 그다음에 야근을 하고 비번을 받고 윤번은 이제 윤번조라고 해서 윤번 휴무조면은 쉬는 거고 윤번 출근조면 이제 출근을 해야 되죠. 그 밖에도 직업훈련과, 출정과, 민원과, 사회복귀과, 의료과 이렇게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요. 출정과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들을 데리고 검찰 조사라든지 법원 이제 재판이라든지 호송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고요. 직업훈련과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들 중에서도 이제 좀 개선의 여지가 좀 크고 복귀해서 살아갈 의지가 좀 많은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직업에 관련된 교육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민원과는 가족들이나 이제 변호사하고 접견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곳입니다. 교정직도 보면 교정본부라 해서 전국에 다 있으니까 예민할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좀 비슷하고 피하고 싶은 데도 좀 비슷하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뭘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아니요. 아니야. 아, 그런 걸 안 돼, 이제? 아,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야. 그렇지. 대한민국 이제 그런 나라 아니야. 경력이 제일. 경력이? 짬밥으로?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무원 실제 월급 얼마나 받나. 사실은 잘 모르죠. 아무도 안 가르쳐줘.